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을, 어떤 전쟁을 벌이는지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하시면은 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 돌아가고 이게 해서 이게 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로마도 갔다가 카푸아도 갔다가, 카푸아가 왜 스파르타쿠스 아시죠? 스파르타쿠스가 반란 일으켜갖고 나중에 이제 문제돼갖고. 그래서 카푸아에서 여러분 그 우리 영화 보시면 스파르타쿠스가 일로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일로 도망가려고 그래갖고 우리 해적들 만나갖고 왜 돈 주고 받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해적이 로마한테 미리 매수되어 있었죠. 그래갖고 그럼 배를 갖다 그 날짜에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결전을 벌이고 거기서 다 죽어나가는 게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보면 이제 대단히 슬픈 거죠. 왜냐하면 노예 반란을 일으켜갖고 로마를 점령할 생각은 그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로마 군대 노마래 스파르타쿠스가 싸움은 잘하지만 근데 그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대1 맞짱 뜨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그래갖고 이제 싹 휩쓸고 지나갔지만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고, 도망가려면 이제 배를 갖다 타야 되는 거고, 배를 타려면 해적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해적 놈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왜? 이 당시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는 거는 누가 되겠습니까? 크라수스가 이제 결국 그걸 갖다가 잔인하게 이제 처형을 하는 건데, 크라수스가 돈이 많거든요. 우리 삼두 정치 중에서 대표적인 근권 정치 세력이었으니. 하여튼, 자, 이제 그건 하고 넘어가고, 여기 안 돌아다니는 데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건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한니발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서 전술을 갖다 치게 되느냐. 한니발이 이긴 전투는 크게 두 가지 전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조금 작고 두 번째가 더 큰 건데, 이제 제일 유명한 트라시메누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게 전투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이거 이제 어떻게, 이 트라시메누스 전투라는 건 뭐냐면요. 한니발의 최고 전쟁의 장점은 뭐였냐면, 모든 위대한 그 장군들이 그렇지만, 뭐 우리 아주 유치하게 표현하면 뭐 제갈량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거기 동남풍이 분다며요. 그 시절이 되면. 예. 근데 뭐 제가 적벽을 가보지는 않아갖고 확인은 못 하겠어요. 근데 뭐 저는 그것도 좀 아직은 못 믿겠습니다만, 뭐 1년에 그 계절을 알고서 뭐 했다 그러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자, 어쨌든 그건 떠나서 뭐냐면 이 지형과 지물에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여기가 레이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을 갖다 보시면 알겠는데, 로마 군대가 25,000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17,000명, 4만 이고 8만 명이 포로예요. 아니,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누구예요?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대군을 30만을 수몰시켜도 서류에도 2,700명은 살아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예. 우리 우문수가 우중문이 쳐들어왔을 때 영계소 을지문덕이 조지잖아요. 거기 청천간 대첩에서. 그런데 그 30만 명 중에 그래도 2,700명은 살아 돌아갔대요. 이거는 살아 돌아간 게 빵명이잖아요. 그럼 살아 돌아간 게 왜 빵명이냐? 전투라고 하기가 뭐한 게 이게 호수니까, 호수인데 이제 로마 군대가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을 하면 호수 왜 호수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육지를 걸어갈 때는 6열, 8열로 걸어가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호수를 갖다 걸어가게 되면 10열, 6열, 8열로 그대로 걸어가요? 아니면 열이 좁아집니까? 네, 호수 따라서 이렇게 앞뒤로 가게 되죠. 배열이 길어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평상시엔 이렇게 걸어간다 이거죠. 그러다 옆에 이렇게 호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호수를 갖다 끼고서 이렇게 길게 걸어가게 되잖아요. 선이 길어지죠. 자, 두 번째 호수입니다. 호수는 여기는 무슨 숲이 있겠어요? 갈대숲이죠. 두 번째, 호수가 있으니까 저는 춘천에서 공부를 해서 잘하는데 뭐가 많습니까? 안개가 많이 끼죠. 그래서 일렬로 쭉 안개가 끼러 가는데 그냥 예상하고서 갈대숲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네. 그래서 한 군데 이건 병력을 집중하면 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호수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나가서 우와 하고 들어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싸운 게 아니라 학살이죠, 옆에서. 제가 이 스타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스타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린 있잖아요. 마린이 이렇게 둘러싸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팍 쏘면 작살이죠. 예? 근데 마린이 이럴 때 무섭지만 일렬로 쭉 길 걸어가잖아요. 왜? 협곡 같은 데 지나가면 여기다 랄코올 갖다가 스탑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왔을 때 뿌르륵한 거예요. 그러면 마린도 하고 뽀이잖아. 하고 몸이 내동강이 나잖아요. 다 죽은 거야 이거. 이게 전투예요, 학살이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학살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로마 애들이 맛이 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쳐들어왔으면 누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투를 해야 됩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거꾸로 쳐들어온 놈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 한니발이 얼마나 로마 침략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거꾸로거든요. 이런 건 거의 드물어요. 아니, 쳐들어간 나라가 무슨 그 나라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까?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죠. 네. 쳐들어간 사람은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전투가 이제 압권이죠. 이건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전투인데, 칸나의 전투입니다. 제일 유명한 전투인데, 칸나의 전투는 보시면은 로마 보병이 8,000이고요. 카르타고 보병이 4만입니다. 근데 로마는 기병이 7,000이고 카르타고는 기병이 10,000이죠. 카르타고는 알렉산더를 자기의 최고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알렉산더가 강하고 결국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보병이 아니라 기병이었죠. 기병 중심의 전투를 갖다 벌였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휘는 이런 친구들이 맞고 카르타고는 한니발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보일까요? 5만 명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이게 하루에 죽어요. 원데이. 하루에 5만 명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 전투는 하도 불화가 많으니까 중국 전투는 뭐 하루에 100만 명도 늘 죽으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공식적인 기록상으로서는 1차 세계대전 파리의 솜강 전투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이 솜강 전투에서는 기관총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하루에 이거보다 더 많은 3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양쪽에서 기관총 쏴대니까. 그러고서 이제 참호전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전에 이루어진 전투에서는 그때까지도 이 기록을 못 깹니다. 하루에 5만을 죽인 거니까. 나 사실 이렇게 뭐 한니발을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면 좀 그렇다, 그죠? 이렇게 막 사람 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전쟁을 선동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화주의자라고 하긴 어렵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전차. 자, 생각 안 해요. 생각 없음주의.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죽는 건데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모든 진영은 기본이 어떻게 되느냐? 알렉산더 이후에 모든 진영의 기본은 그렇죠. 양쪽에 뭐가 씁니까? 기병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병이 서 있는 전투죠. 양쪽에 이렇게 써서 이걸 어떻게 조금 다르게 운영하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건데 포인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다 똑같아요. 어느 기병이 어느 쪽의 보병의 뒤를 치느냐 이게 승리의 게임이죠. 정리되셨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누가 포위하냐의 싸움이거든요. 정리됐죠? 예. 이 앞은 어쨌든 뭐가 됐든 보병은 뒤에 기병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정리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뭐 여기다 궁병을 막 세워갖고 나중에 뭐 기병을 못 오게 견제를 한다든지 별별 전투 방법이 나오지만 포인트는 어쨌든 그 분대의 중요한 거는 보병과 기병이 있으면 보병의 약점은 뒤잖아요. 그래서 기병이 어떻게 뒤를 돌아서 치느냐의 동의어는 어떻게 포위를 이루어내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정리되셨죠? 자, 이게 기가 막힌 전법을 씁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얘네 군대가 활처럼 보병 군대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앞에를 이렇게 놓게 한 거예요, 보병 부대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렇게 왜 놨을까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딱 부닥치면 이게 로마 일선이, 색깔 바꿔야겠네. 자, 가보겠습니다. 처음 부닥하면 이게 로마 일선이죠. 그 다음에 이게 카르타고 일선입니다. 부닥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로마가 이기죠. 면도 훨씬 더 높고 보병이 더 많으니까 3층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괜찮아 이거 밀립니까? 밀리죠. 이게 제일 많이 밀렸겠죠. 그 다음에 누구 만났겠어요? 두 번째 열 만났겠죠. 얘네도 밀리겠죠. 얘는 이렇게 두 번째로 밀리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열이 만나서 세 번째 열도 만나서 이렇게 밀렸겠죠. 이렇게 밀렸겠죠. 네 번째가 이렇게 됐죠. 자, 전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죠. 그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이없는 일은 뭐가 되는 거죠? 요 안에 로마 군대가 들어가 있죠. 그잖아요. 자연스럽게 뭐한 형태로 변합니까? 호위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포인트. 기병 숫자는 누가 더 강했다? 카르타고가 강했습니다. 특히 카르타고는 기병이 강합니다. 왜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당시에 무장은 다 자기가 해갖고 오는 거라고. 카르타고는 용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시민군이고. 시민군이 무슨 돈이 있어갖고 말을 삽니까? 그러니까 보병이 약한 거예요. 10원천으로. 근데 카르타고는 기병이 강합니다. 용병이죠, 다 이게. 아프리카 북부의 초원지대에서. 예,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거꾸로 한니발의 약점이 되는 건데. 예. 뉴미디어라는 지방에서 나온 그 강력한 기병 부대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싸운 다음에 여기서 보셨지만 기병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병전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게 거꾸로 왜 전법이 되라는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이렇게 부닥치고 있을 때에는 보병 부대가 이건 전부 다 로마 부대니까 이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병 숫자가 앞서니까. 기병이 돌아오더라도 보병이 뒤로 얘기하면 이건 뒤로 이렇게 서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 기병 부대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와 버렸으니까 완전 포위돼 버린 거죠. 그거를 갖다 뒤에서 백으로 기병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니발이 이 유명한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 군대를 오만을 박살을 내죠. 자, 이제 다시는 전투가 없습니다. 전투가 사라집니다. 왜? 모든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하던 애들이 이묘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새끼랑은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절술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기는 건 뭐가 돼야 되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때 이제 로마가 패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래도 로마가 이제 훌륭한 거, 이제 적장을 칭찬을 해야죠. 로마가 왜 훌륭하냐면 보통 이랬으면 다들 막 뭐 무섭다고 그래야 되나? 뭐 피난 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로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갖다 항복을 안 하죠. 한니발이 아니라 한니발이 이렇게 해놓고서 뭐 했냐면 한니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적진에서 싸우는 거니까. 예. 자원 많이 캐는 놈이 결국은 이기잖아요. 근데 당장 전쟁에선 이겼지만 앞으로 자원을 많이 캘 건 로마기 때문에 계속되는 전쟁에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한니발이 로마에다가 야, 니네 이 정도면 뭐 대강 항복하고 쉽게 얘기하면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니가 이겼으면 요번에 우리가 이긴 거고 자 쌤 하자. 배상금 얼마만 줘. 그럼 나도 물러갈게라고 요구를 보냈는데 그걸 로마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 로마 애들도 대단한 거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이 당시에 이제 의문이 되는 게 한니발이 이기고 나서 로마로 바로 진격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로마로 바로 진격하면 로마를 아마 괴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무슨 포인트냐면 이건 논쟁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뭐냐면요. 이거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딱 해갖고 이렇게 가셔서 여기 칸나예요. 여기가. 칸나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럼 이제 로마가 어디겠습니까? 여기로 가죠. 그래서 로마를 일로 가서 점령을 해버리면 되는데 로마에 점령을 안 하죠. 여기 표시해 보시면 알겠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다 털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 의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 뭐예요? 김일성이가 호칭이 김일성이 정확한 건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김일성이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서울 수복하고 나서 하루를 갔다가 머물렀다. 서울 수복이래. 서울 걔가 왜 수복해?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하루인가 쉬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미스테리라고 그러는데 뭘 도대체 기다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로마로 바로 안 쳐들어갔을까? 칸나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서 로마에 갔으면 여기 아까 나왔던 그 전투, 호수에서 사람 다 죽인 거고 칸나의 전투.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맞서 싸운 거야, 로마가. 2번 다 박살났으니까 로마가 이제 완전히 여기 가면 점령하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안 했느냐? 여기는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를 왜 안 먹었냐 이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런 견해를 내놔요. 뭐냐면 한니발이가 이거 점령한다는 거 몰랐을 리가 없겠죠. 네. 그럼 뭐였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로마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는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인 게 참 치명적인 게 왕정은 왕만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죠. 맞잖아요. 모든 전쟁의 목표가 그 나라 왕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맞죠? 예. 네.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왕정이 아니죠.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을 죽인다 하더라도 다른 곳의 반발이나 이걸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면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진짜 항복을 받아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이 벌어졌던 건 이건데 자 이러고 나서는 로마가 뭐를 시작하냐면요. 전쟁을 안 해요. 한니발이. 그러니까 한니발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철수합니다. 후퇴. 간단해요. 로마의 전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넓다 이거죠. 이태리는. 너네 군대 2만 명밖에 더 돼? 오면 니네 거기 점령하고 있어. 그럼 이제 정말로 이제 오늘 이후로 제가 스타를 다시 인용하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뭐냐면요. 우리 스타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자원 있고 자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니발이 여길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비우고 네. 일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한니발은 이 자원밖에 못 먹잖아요.
나머지는 다 로마가 먹는 거잖아요. 왜? 붙으면 지니까. 그래서 한니발이 일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것도 다 일로 후퇴시키는 거죠, 병력을. 너 여기 캐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한니발의 군대는 25,000명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이거 점령하고 5,000명 남겨놓고 2만 명 갔어요. 여기 캐네? 그럼 또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5,000명 남겨놓고 여기 15,000명 가요. 그럼 이게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걸 먹을 만한 힘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로마가 버리면서 농성전을 피는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나 어쨌든 장기화되든 뭐든 그다음부터 큰 전쟁이 없지만 가는 데마다 한니발은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한니발이 왜 위대한지를 봤죠? 자, 이제 두 번째 타임.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이 책 읽으면서 인증부터 막 우리 제갈량이 죽을 때 슬프잖아요. 똑같이 이제 한니발의 어떻게 몰락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